자, 13번 문제 보면 A, B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A, B가 실수일 때라고 나오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또는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루트는요, A, B랑 이제 다 공통적으로 A, B가 있으니까 A, B랑 나머지 점들과의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그지? 첫 번째 루트는 그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있다는 건 얘랑 A, B랑 누구랑의 거리? 0, 0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맞나요? 두 번째는 A, B랑 누구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 맞나요? 지민아, 세 번째 거는 A, B랑 누구랑의 거리가 될까요? 그쵸,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준혜야, 네 번째 거는 A, B랑 그치, 4, 마이너스 2 사이 거리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지금 요 유형은 우리가 직접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리고 나면 이 점의 애들을 직접 그래프 위에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X축, Y축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점은 얼마라고 나와 있었냐면 0, 0 여기다가 요 점을 그냥 우리가 A라고 해놓을게.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래. 뭐 한 요쯤에 그려서 요 점을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점은 3, 마이너스 6이니까 한 요쯤에 놓을까요? 얘를 C라고 하고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지막 점 4, 마이너스 2. 요 점을 우리가 D라고 하고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점을 만들어 놓고 이 A, B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P라고 잡아놓읍시다. A, B라고 하는 점을 P라고 잡아놓고요. 그 점을 한 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씩 그려보면서 감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네 개 애들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전부 다 더하기로 연결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얘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점 P가 어디쯤에 있을 때 조금 더 얘네들이 짧아질까요? 거리의 합이 이 네 점의 사이 어딘가쯤에 있을 땐 좀 더 짧아지겠지. 점 P가 만약에 이쯤에 있다고 치고 다시 거리를 보면 얘네들 지금 한 거 그린 것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이렇게 더하는 게 조금 더 짧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더한 거에 무슨 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냐면 문제에서 얘네들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거든. 맞나요? 그럼 이 길이가 가장 짧아야 되겠네, 그지? 가장 짧으려면 근데 우리가 앞에 유형을 수업을 들었었나, 세연이가? 시연이? 이거를 안 들었으니까 이것도 못 풀었겠죠? 얘네들이 제일 짧아지려면 임의로 두 점만 있다고 생각해보면, 두 점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두 점에서 P라는 점이 움직이는 점, A, B니까 미지수라서 움직이는 점이 되는 거야. 고정이 안 돼 있는. 여기가 A, B, 여기가 P라고 하면 얘네들 거리합이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나오잖아. P가 요쯤에 있으면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나올 거고, P가 근데 A, B라는 선분 위에 있으면 이 위에 있으면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나오는 게 이 길이가 가장 짧게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점을 모두 다 더하는 애들도요, 어떻게 있으면 되냐면 P라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을 때 AP 더하기 CP가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직선 위에 있을 때 BP 더하기 PD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 P는 어디 있으면 되냐면 바로 얘네들의 교점, 요 자리에 지금 점 P, A, B가 위치해 있다면 AP 더하기 CP도 최소가 되고 BP 더하기 DP도 최소가 되니까 전체의 최소값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최소값을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얘네들의 최소값은 누구로 나와야 되냐면 3분 AC 더하기 BD의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지.
나중에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 P의 좌표를 직접 구하라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P의 좌표는 그러면은 AC라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BD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둘의 교점이 되면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해. 어쨌든 AC의 길이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3제곱 9 더하기 6제곱 36 이렇게 되고요. BD 길이는 4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똑같네. 여기도 루트 45 나오겠네요. 루트 45가 얼마지? 3루트 5가 두 개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6루트 5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뭔가 안 됐는데? 괜찮아? 계속 물어봐야지 안 됐으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된 거 아니야? 막 안 됐는데 됐다고 막 우기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해됐나요? 우리 벙어리들아? 네. 오, 고마워. 자, 나머지 뒤쪽 넘어갈까 그럼? 다 정리됐으면 이번에 9쪽 질문. 없나요? 넘어갈까요? 10쪽으로 넘어갈까? 10쪽 질문. 어허. 또. 왜 안 풀렸죠? 그럼 왜 질문은 안 해?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아? 유형 6번을 모르겠어요. 담비 뭐 하다 늦었어요? 밥을 먹었다고? 진짜? 밥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몇 쪽이었지? 10쪽?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볼까? 21번? 21번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 이 21번은 파퍼스 아저씨의 중선 정리 뭐 이런 거라고 했어, 그지? 여기에 핵심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 자체가 어렵진 않아. 증명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면 내가 어디를 좌표로 설정하느냐,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원래 삼각형이 지금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A, B, C 이렇게 잡아 놓는다고 하면은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대요. 여기에 중점이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면 이게 중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 중점을 M이라고 잡아놨을 때 그냥 이 밑에 있는 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얘네들이 중점으로 잡아놓은 요 점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미지수도 다 만들어내고 식을 세팅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기억나요? 예지야. 여기서는 어디를 좌표 평면 위에 이 삼각형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할 건데, 그지? 누구를 원점에 올려놓는 게 문제를 풀기가 가장 편하다고? M을. 준우야, M을 원점으로 올려놓는데 M을 원점으로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수직선이 있으면, 아니 좌표 평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X축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해서 Y축을 만들어내서 M을 원점으로 놓는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네들이 원하는 이 중점이나 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나 그런 애들을 좌표 평면의 원점으로 잡아놓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원점으로 잡아놓음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 이 길이랑 어때요? 같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근데 얘가 지금 X축 위에 있잖아. B나 C나, 그지?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 값이 얼마가 돼? 0. 그럼 이제 X좌표만 내가 미지수로 잡아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점C의 X좌표를 뭐라고 잡아놓을까? 이 문제 따라갈게요. 그냥 C, 0 이렇게 잡아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B의 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 요 친구,
이쪽 반대쪽 같은 거리 있는 이 친구의 좌표는 내가 뭐라고 잡아놓을 수 있어? 마이너스 10. 그쵸? 이게 이 문제의 사실은 끝이야. 이렇게만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거야. 왜? 쓰고 있었어요. 어? 쓰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얘들아 그리고요. 너네가 모두 다 내성적인지 밖에서는 미친놈들처럼 떠들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좀 내성적이고 말 좀 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선생님이 물론 싸대기는 때릴게요. 대신에 답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물어보셔야 돼. 알았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쪽팔린가? 쪽팔리면 살짝 신호를 줘. 나한테 윙크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내가 준우가 모르는구나 라고 알아들을게. 뭐라고 해줘야 선생님이 니네 가려운 거 긁어주려고 선생님이 있는 건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그냥 얘네들이 안 건지 만 건지 몇몇은 아는 것 같은데 몇몇은 모르는데 이거를 내가 다 눈치를 채기가 힘들잖아. 사인을 좀 줘. 알겠죠 준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A점은 지금 Y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모르는 애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그럼 여기도 미지수를 다 붙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에도 미지수를 좌표에도 미지수를 붙일 거라고. 근데 여기는 Y축 위에 지금 그림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Y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X, Y 좌표를 둘 다 미지수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A, B 이해돼요? 이렇게 미지수를 붙이는 과정까지만 하면 사실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얘는 뭘 풀라가 아니라 그냥 이 밑에 식이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이 식대로 그냥 우리가 만든 미지수대로 가서 쓰기만 하면 된다고. AB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두 점 사이 우리 공식을 배웠으니까. 근데 AB 길이를 뭐 했어? 제곱했네. 이제 머릿속으로 항상 길이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하면 뭐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루트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네 제곱하니까 루트 원래 거리 공식 들어갈 때는 루트가 항상 있는데 그 계산 편하게 해주려고 얘네들이 항상 제곱이라는 걸 붙여주는 거야. 그럼 제곱이라는 걸 붙여주는 애들은 얘네 루트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럼 AB 길이 구하는 거에서 루트만 빼버리면 되니까 여기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럼 AB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 지금? 좌표 봤더니 맞죠? X좌표에서 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맞나요? 그죠? 준우야 AC 제곱은 어떻게 나올까 그럼? C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그쵸 이게 다라고. 이 식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한테. 오케이 정리해볼까? 좌변 먼저 A제곱 몇 개 나와? 두 개. 그 다음에 앞에서 2AC 나오는데 뒤에서 마이너스 2AC 나오지. 지워졌지. C제곱 몇 개 나와? B제곱 몇 개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좌변은 결국 A제곱, B제곱, C제곱이 두 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좌변은 정리가 끝난 거야 이제. 뭐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잖아. 그죠? 이제 우변 넘어가 봐.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이 두 개래. AM제곱 요 길이 얘기하는 거야. 그죠? M이 지금 우리가 뭘로 세팅을 해놨어? 원점으로 세팅을 해놨다고. 이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니까. 사실은 어디를 원점으로 해도 다 풀리긴 풀려요. 미지수 잡아놓고 막 그러면. 근데 그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M을 원점으로 잡아놓는 거야. 그럼 AM 제곱은 얼마? A제곱 더하기 그치 B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BM제곱은 BM은 근데 요 Y좌표 똑같으니까 그냥 요 길이네. 그치? BM의 길이는 얼마? C가 되겠죠? 맞나요? BM 제곱하면 그럼 얼마? C제곱. 이렇게 더한 거에 2배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우변도 답이 얼마가 됐어? A제곱, B제곱, C제곱 다 더해서 2배가 됐네. 그죠? 밥을 얼마나 많이 맛있었어? 뭐 먹었어? 엄마가 해줬어? 부럽네.
나도 엄마가 밥 해줬으면 좋겠다. 맨날. 나도 엄마 있어. 이해됐나요? 별거 없죠? 별거 없지?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그럼 지난번에 했던 문제 여기도 한 문제만. 자, 다시 볼게. 여기는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얘네가 그냥 봐봐. 여기도 삼각형 ABC 어쩌고 저쩌고 나왔고요. 이 문제에 대한 정보 하나 이렇게 주어졌어. BD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몇 배래? 2배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냥 이 식에 맞게 우리가 모양만 잡아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죠? 자, BD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래요. 여기가 CD가 1이면 BD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2. 그래요. 이 B가 1대2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그럼 누구를, 아이고 지우개가 나와야죠. 누구를 원점으로 잡아놓는 게 핵심이라고? 담비야? 누구를 원점으로 잡아놓는 게 핵심일까, 담비야? D를 원점으로 잡아놓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좌표 평면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그래서 좌표 평면을 만들면, 자, 요 자리 X축, 요 자리 Y축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C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까? 이번에도 C, 0 이렇게 잡아놓을까요? 근데 BD의 길이가 CD 길이의 2배라면서 그럼 B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놓으면 돼요? 개 똑똑해. 그래요. 마이너스 20, 0 끝났어. A는 지 맘대로 아무데나 있죠? 얘 좌표를 뭐라고 잡아놓을까? A, B. 그리고 이제 이 얘네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만 쭉 전개해주면 끝나는 거야. AB제곱 더하기 2AC제곱 그냥 갖다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라. 이해되나요? 준혜야, 이해가 됐어? 23번, 2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얘네들은 P를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전체가 다 미지수인가 봐요. 직사각형 모양인가 봐. 직사각형이고요. 전 P가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잡았어. 근데 PA제곱 더하기 PC제곱이랑 PB제곱 더하기 PD제곱이 같음을 보여달래. 근데 얘네들의 3분의 길이를 점 C를 갖다가 요 길이를 뭐라고 잡았는 거 봤더니 A라고 잡아놨어.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라고 잡아놨어요. 가로의 길이를 A라고 잡으니까 C점 좌표는 얼마가 되고 A, 0 되겠지. 그 다음에 A네. A점의 좌표는 0, B가 되겠죠. 그럼 D점 좌표는 얼마가 돼? A, B가 될 거야. 그지? 그 다음 O는 원점이고 얘가 B라고 돼 있구나. 그 다음에 P를 X, Y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뭐 C, D로 잡아놔도 되는데 얘네가 이러고 싶었나 봐. 확실하게 구별해 주려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랑 구별해 주려고 X, Y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얘네들이 원하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PA제곱 요 길이잖아. 요 길이. 그죠? 그럼 얼마가 돼? X-0의 제곱, Y-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여기도 제곱 붙여놨으니까 그대로 전개만 하면 돼. 그럼 X-0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고요. 플러스 Y-B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PC래. PC는 요 두 번째 요 친구 길이가 될 겁니다. 그죠? PC의 길이는 요 친구가 어이씨 너무 두꺼워. 꺼져. PC는 요 길이가 될 거야. 그지? PC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 X-A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맞나요? 그 다음에 PB제곱, PD제곱 나왔으니까 PB제곱은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PD제곱은 X-A제곱 더하기 Y-B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이제 비교해볼까? 여기는 굳이 전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X제곱 있고요. 여기도 X제곱 있고 Y제곱 있고 Y제곱 있고 X-A제곱, X-A제곱 Y-B제곱, Y-B제곱 다 똑같이 있잖아. 그치? 위아래가 다 똑같이 같은 거 하나씩 갖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왼쪽 오른쪽 똑같아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 증명하는 문제는요 사실 별거 아니야. 좌표만 잘 설정하면 되고요. 내가 좌표 평면을 어디다 놓는가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점에다가 미지수 잡아놓는 거. 미지수 잡아놓는 걸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 우리가 계산이 좀 잘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내분점도 다 했죠? 11쪽 질문. 담비야 숙제 다 했어요? 지금 숙제 안 한 애들 다 맞았는데. 아, 다 했어? 다행히 오늘은 안 맞겠네. 갑시다. 11쪽 질문. 30번, 27번, 27번 이게 근데 문제가 뭐에서 나온 거지? 아, 내분점. 이거 내분점으로 푸는 거구나.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질문했을 때 그냥 빼라고 그랬는데 빼서 원래 두 점이 누가 더 큰지 보면 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 빼는 것보다 위에 보니까 이거 활용하라는 얘기였구나. 자, 여기 잘 봐.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분자에 다 누구랑 누가 있어요? 루트 5랑 루트 7이 있어, 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눈치챌지 안 챌지 모르겠지만 내분점 공식 보면은 잘 봐.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두 개 개수 m 플러스 n이랑 요 위에 있는 애들의 개수 여기도 m 플러스 n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이게 내분점을 의미하는 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A점은 그거 지금 그럼 누구랑 누구의 중점을 구한 거야? 루트 5랑 루트 7의 중점 구한 거야. 그냥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했으니까, 그죠? 그 관점에서 이 B랑 C도 한번 바라봐봐. B는 분모가 얼마고? 4고요. 5 앞에는 루트 5 앞에는 1이 곱해져 있고 루트 7 앞에는 3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내분점이 되는 거 맞아요? 루트 5랑 루트 7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숫자만 안 헷갈리면 돼요. 1대 3일까요? 3대 1일까요? 3대 1이 돼야 돼. 맞나? 원래 이렇게 교차로 곱해졌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맞아요? 내가 너를 뭐라고 불렀죠, 담비야? 슈가레인이라고 불렀나? 슈가레인 씨? 그럼 점 C는 루트 5와 루트 7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일까? 그래요, 2대 3. 그럼 이것만 알면 빼기 안 해도 바로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루트 5 만들어줄게. 여기에 루트 7 대충 그려줄게요. 그럼 점 A는 얘네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중점, 딱 가운데 A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 다음 점 B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지? 3대 1로면은 훨씬 이쪽이 클 거니까 3대 1 요 정도가 되겠네, 그죠? 이게 3대 1로 내분하는 점에 누가 있는 거고 B가 있게 되는 거야. 맞나요? 그 다음 점 C는 뭐였죠? 2대 3이었나요? 2대 3이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와야 될까? 요 정도 어디쯤에. 어쨌든 A보다는 어느 쪽에 있다는 건 확실해. 왼쪽에 있다는 건 확실해지나요? 이렇게 해서 예지야, 너랑 둘이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예지는 아무 반응이 없고 혼자만 맨날 웃고 있네. 아닌가? 너 혼자 AI랑 놀고 있나요? 그럼 누구랑 놀고 있는 거야? 아, 그게 이제 무슨 되새김질 개그인가요? 한참 있다가 웃음이 나오네. 넘어갈게. 그럼 이제 크기 이해되나요? 이렇게 내분점을 이용해서 그냥 얘네들이 어디쯤에 있다 이런 거 하는 건가 봐요. 넘어갑시다. 이해됐으면. 그 다음 30번이었나? 30번 볼게요. 정삼각형 ABC의 편 BC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거 어렵겠는데?
가봅시다. a p제곱 더하기 c p제곱 bc 위의 한 점에 대해서. 자, 먼저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읍시다. 아니야. 정삼각형처럼 그려야지. 아직도 안 정삼각형 같은데 우깁시다. 정삼각형이라고. 얘도 뭐 할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을게요. 좌표 평면 위에 올렸는데 정삼각형 같은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삼각형은 좌표 평면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 가장은 아니고요.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 선생님은 여기를 x축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여기를 x축. 그 다음에 요렇게를 y축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정삼각형이고요.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한 2라고 만들어 놓을까? 이거 숫자 정하면 안 좋긴 한데 아니야. 일단 a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요 좌표를 우리 a, 0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요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삼각형 a, b, c 이렇게 만들어 놓고 b 좌표는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a, 0 이렇게 되나요? a를 y축 위에 올려놓은 거야. 그럼 얘네 이등변 삼각형이 이두고 하니까 밑면을 수직 2등분 하는 거 이런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 됐어. 그럼 얘네들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 거야? 2a가 된 거야. 그죠? 맞나요? 높이 얼마 돼야 돼요? 너네 이거 공식 기억나나요? 한번 정리해 줄까? 정삼각형 이거 외웠나? 중학교 때?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은요, 높이는 얼마가 나오는지 기억나요? 2분의 루트 3a 이렇게 외웠었나요? 혹시 중학교 때? 안 외웠나요? 삼각비에서 외웠었나? 삼각비 하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넓이는? 했네. 나오는 거 보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해서 외웠나요? 학원에서만? 근데 그러니까 또 까먹어도 나중에 또 수업할 때 또 말하면 또 기억나고 뭐 그냥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잘 기억해 놓으면 돼요. 뭐 평상시에 매일매일 외우고 다니라는 거 아니니까. 자, 여기서는 도형 삼각형 조금 나올 테니까 얘네들 기억하고 있는 게 문제 풀 때 조금 편하겠지. 그렇게 해놓고 가면은 점 A의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 그럼 X 좌표는 얼마고? 0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높이가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Y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a였죠? 2a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니까 루트 3a 되는 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게 점 P가 어디 위에 있었냐면 선분 BC 위에 있었어. 그지? 선분 BC 위에 있어서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또 미지수로 잡아놔야 돼요. 선분 BC 위에 있는 점 요거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기를 P라고 하면 얘네도 Y좌표는 얼마가 돼? 0이 돼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죠? 맞나요? 담비야, X좌표는 뭐라고 잡을까요? 뭐라고 잡을까요? X좌표 모르잖아. 준우야, 모르잖아. 얘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BC 위를. 그죠? 그럼 뭐라고 놔야 돼? 3이라고 놔야 되나? 4라고 놔야 되나?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 다른 문자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뭐. B로 잡을게요. 그럼 우리 지민이가 B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사실은 P로 하고 싶었거든. 지민이가 B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지민이가 샹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나는 샹으로 썼을 거야.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미지수 잡아놓는 게 사실은 끝이야. 근데 실제로 너네들이, 아니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그 다음에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값이 뭐가 되도록 해달래요? 최소가 되도록 해달래. 그지?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이면 길이는 지금 누구로 나온 거냐면 여기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지? 맞나요? 그럼 이제 우리 식 쓸 수 있잖아. AP 제곱, CP 제곱이니까 둘 다 제곱 붙여줬으니까 누구는 사라질 거라는 거, 루트는 사라질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AP제곱 갈게. AP제곱은 얼마? 이 벙어리들아, 씨. 또 비밀이냐? AP제곱은 얼마? B제곱 더하기 3A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CP제곱은 CP는 길이가 그냥 A-B죠? 그럼 A-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뭐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최소가 되는 누구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최소가 될 때 P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죠? 맞나요? 누가 움직이고 있는 숫자야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를 두 개를 설정해 놨잖아. A랑 B를. 그죠? 누가 움직이고 있는 숫자야? B가 움직이고 있는 숫자야. A는 그냥 길이를 몰라서 고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치? 그래서 B가 움직이는 숫자니까 얘를 B에 대한 식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이렇게 써놓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B에 대한 식으로 바라보고 B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럼 이제 B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겠네. 그죠? 맞나요?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B제곱이 두 개 보이네. 2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A제곱 3A제곱이니까 4A제곱 이렇게 나올까요? 여기까지 화면에 보이나? 그죠? B에 대한 몇 차식이 됐어? 2차식이 됐어. 그죠? 근데 이 B에 대한 2차식에 무슨 값 나한테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최소값. 당연히 나는 얘를 누구로 바라봐야만 해? 2차 함수로 바라봐야만 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 거는 많이 했잖아. 1학기 때. 그쵸? 너 혼자 맛있게 밥 먹고 오니까 졸립지. 싸갖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우리 엄마가 싸줬어요. 아니야, 진짜 싸울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B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만 만들어주면 되겠네.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안 어렵죠? B-2분의 A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나? 그죠? 얘네가 최소값을 물어본 건 아니야.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B의 좌표만 물어봤어요. 내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만. 그죠? 이 뒤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는 중요하지 않아. B가 언제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야? 2분의 1이 아니죠. 2분의 A일 때 최소가 되는 거지. 맞아요. B가 2분의 A일 때 최소값이 된다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2분의 A니까 A가 요만큼이니까 거기에 반만큼 요 자리에 지금 P가 있을 때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좀 어렵죠? 어렵긴 해. 그러면은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3대 1로 내분하는 점. 왜냐면 이 전체가 2A였는데 요만큼 길이가 2분의 A가 된 거니까. 그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으니까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야. 근데 우리는 미지수가 많으면 좀 어려워하잖아. 그죠?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도 되냐면 얘네들이 정삼각형의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진 건 아닌데 내 맘대로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뭐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B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푼다면 나한테 이 문제를 풀라고 했으면 나는 어떻게 놓고 문제를 풀었을 거냐면 이렇게 위에 정삼각형 올려놓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올려놓는 것 똑같은데 나는 이 점 C의 좌표를 그냥 1,0로 놨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여기 좌표는 0,√3이 돼야 되나? 그죠? A만 다 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미지수가 하나 줄지. 그리고 그냥 점 P의 좌표, 요 좌표를 A,0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놨으면 이 식은 결국 어떻게 묶일 거냐면 2 곱하기 A-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거예요. 미지수 하나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A가 얼마일 때 최소값 나온다는 거 알아.
2분의 1 때 최소값 나온다는 거 알아.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그럼 여기까지가 2분의 3, 요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3대 1로 내분하는 거구나.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미지수를 쓸지 언제 안 쓸지 이런 게 너네들한테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긴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렸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런 비슷한 문제는 계속 나오면 선생님이 꾸준히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잘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좀 완벽하게 풀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보자. 물 마시고 와도 되죠. 압류. 넘어갈까? 넌 안 되죠? 먼저 물어본 사람 되고 두 번째 물어본 사람 안 돼. 빨리 갔다 와. 12쪽 질문? 뭐라고요? 30번? 그럼 이참에 조금 쉬었다 할까? 네. 예. 3분 47초만 쉬었다 하죠. 시리야 3분 47초 뒤에 연락 맞춰줘. 여기 앉아 있어. 아까 절대 안 줄 것 같은데.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응? 너네 학교에서 석식 안 나오나? 원래 점심만 나와? 저녁은 안 나와? 원래 그랬나? 야자를 신청한 사람들. 야자 신청한 애들만 저녁에 나오는 거야? 아니, 저녁도 안 나오고 신청도. 신청해도 안 나온다고? 옛날에는 고등학생들 저녁까지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마 전까지 아닌가? 내가 잘못 기억하나? 그럼 걔네들이 따로 신청해서 먹는 거였나? 그래서 애들 보면 저녁 먹고 학교에서 석식 먹고 학원 오고 막 그랬었는데 모르겠다. 그런 학교가 있는 건가? 민호야
민호는 오늘 다른 문제 줄까? 네. 무슨 신호지? 나갑시다. 그 다음 나갈까? 자, 그 다음 나가봅시다. 12쪽 질문. 34. 그냥 상문제는 무조건 안 풀고 질문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34번.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없나요? 34번 가볼까? 34번 봅시다. 세점 ABC에 대해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X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있다는,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는데, X축 위에 있다는 게 누구 좌표가 얼마란 얘기일까? 그쵸. X축 위에 있다는 건 Y 좌표가 얼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냐면 0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분 A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디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다는 건 얘네들은 X 좌표가 0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인데 Y좌표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X좌표 안 구하고 Y좌표만 먼저 구할게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데, 그지? M 대 N으로 내분하는데 Y좌표를 구해봅시다. 그럼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할까? 요 점을 Q라고 하고 점 P의 Y좌표만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N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교차로 이렇게 곱해서 Y좌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NP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마이너스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뭐야? 마이너스 2M 더하기 NB가 얼마가 될 거라는 거, 0이 될 거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분모가 0일 리는 없잖아, 그죠? 분자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나요?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Y축에 있대. 그럼 얘네 X좌표가 0인 걸 이용해서 점 Q의 누구 좌표 구할 거냐면 점 Q의 X좌표 구할 거예요.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니까 M 플러스 N분의 AC래요. AC의 X좌표는 마이너스 4M 더하기 NA 이렇게 되나요? 아이고, Y좌표 누군가 있을 건데, 그죠? 두 번째. 그러면은 두 번째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마이너스 4M 더하기 NA의 값이 얼마? 0. 이렇게 된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문제 까다롭구나. 자, AB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만 나왔어. 지금 보면은 1번, 2번 식은 미지수가 몇 개예요? 4개나 나왔어. A, B랑 M, N이랑, 그죠?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얘네들을 쉽게 풀 수는 없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네들이 무슨 수라는 조건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냐면 A, B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었어, 그죠?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NB는 얼마가 돼요? 2M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NA는 4M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그죠? 그 다음 무슨 내용이 있었죠? 삼각형.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문제 진짜 지저분하다.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가야 되네. 갑시다. 가야죠, 뭐 어쩔 수 없네. 자, 여기서 이제 A, B로 식을 정리할게요. A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N분의 4M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B는 얼마가 될 거냐면 N분의 2M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A, B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부터 세팅해서 갈 거냐면 A부터 세팅해서
2라면 이렇게 해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 A가 1이면 B는 얼마가 될까요? 헷갈리나? 잘 봐. A가 1이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는 그럼 요 둘 사이의 관계 볼래요? B는 A에 딱 뭐가 돼야 돼? 절반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요 숫자 n분의 m, n분의 m은 똑같은데 얘는 앞에 2 곱해져 있고 A는 4가 곱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B의 2배가 A가 될 거라고. 그죠? 이게 얘네들의 관계식을 나타내 주는 거야. 이거를 그냥 바로 연결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너네. 그러니까 A는 B의 몇 배가 되는 거냐면 2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만약에 1이면 B는 얼마가 돼야 돼? B는 분의 고마워. 누구라도 말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벙어리들인가 봐. 말미 잘 들어. 제발 좀. 입이 진짜 너네 엄마한테 교육 받고 오는 거야? 학원 가서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엄마가 막 그래요? 학원 가서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마. 배고파지니까 막 그러고. 볶음밥을 먹었으면 잠을 자야지. 학원 가서 왜 공부를 해? 막 그러고. 그치 민호야? 엄마가 학원 가서 공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랑 대꾸도 하지 말라고. 그지? 선생님한테 대꾸만 해봐. 막. 될까 안 될까 이러면은 A가 1, B가 2분의 1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에서 A, B가 둘 다 무슨 수라고 나와 있었어? 자연수. 그래요. 썩 꺼져라.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될 수 있는 애들이 더 명확히 보이겠지. 이제 A가 2면 B는 얼마가 돼요? 1. 얘는 돼요 안 돼요? 돼요. A가 3이면 B는 2분의 3이겠네. 안 되겠죠? 그럼 A는 다 무슨 수만 될 수 있다는 거야? 짝수. 그러면은 자, 될 수 있는 걸 그냥 순서상으로 만들어 볼까? 2,1이랑 4,2랑 6,3이랑 8,4랑 10,5 요 5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 중에 이제 삼각형이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는 이제 또 세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아마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 사실은 2번이 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 그러니까 2번으로 답을 해줘야 문제를 잘 낸 거고요. 만약에 3번이 답이면 문제 좀 약간 허접하게 낸 문제예요. 왜 그럴까? 이 5개가 다 답이 되면 너무 쉽잖아. 그치? 누군가 한두 개는 안 되게 만들 거라고. 근데 그건 몰라요. 이제 찾아봐야 돼. 5개가 다 되면 문제 살짝 허접한 문제. 자, 점좌표 볼게요. 세 점 A, B, C인데요. B랑 C는 이미 나와 있어. 다시 한번 가볼게. 좌표 평면에서요. B가 지금 얼마냐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한 요쯤에 B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4,6이래. 마이너스 4,6이면 마이너스 4,6이면 아이씨 너무 먼데? 한 요 정도쯤에 C가 있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4,6. 그죠? 삼각형 ABC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선분은 나온 거야. 그지? 맞나요? 그럼 A점이 지금 보면은 이거 다 답 되겠네 느낌이? 2,1은 안 되나 혹시? A점이 2,1, 4,2, 6,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다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A, B점이 만약에 점 A가 요 선분 BC 위에 있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근데 지금 얘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넣어봅시다. 2,1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고요. 선분 BC 직선 방정식 구해볼게. 직선 방정식 구하는 거 너네 2점 알고 있죠? 이미 뒤에 아니 중학교 때도 또 이미 했죠. 직선 방정식. 기울기 먼저 구할까요?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니까 7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6이면 7분의 8? 이런 숫자면 웬만하면 안 나오겠다. 이거 답 5개 맞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만들게 빨리. 직선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2,1 넣으면 안 되죠. 어차피 7분의 8이니까 정수로 떨어질 숫자가 없겠네. 분모가 7 되는 애도 있나? 10 넣으면은 10 넣으면 얼마 나오지 이거? 10 넣으면 나올 리가 더 없어야 되는데 근데 17 마이너스 8 안 나오겠네.
이거 5개가 다 답이 되겠네요. 그럼 그죠? 살짝 허접한 문제. 그래서 A, B, C, D 이 점 A가 BC 직선 위에 있으면 답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직선 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점 5개로 다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요. 이해되나요? 어렵죠? 다시 봐도 어렵겠죠? 또 봐도 헷갈릴 수 있고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문제고 반복을 좀 하셔야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안 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다 정리됐나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13쪽 질문 37번. 우리 진도 나갈 수 있나? 37번. 요 그림 잘 보세요. 요거는 앞반에서 한번 풀어줬던 문제네. 37번 문제 한번 보면 A점 B점 만들어 놨고 문제 다 읽었나? 직선 AB 위에 점 C가 있대요. 직선 AB 위에라고 해서 지금 A점 좌표 여기 있고요. B 여기 있어. 그래서 직선 AB 위에 아무 점 C를 이렇게 잡아 놓은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됐는데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삼각형 OAC의 넓이가 OAC는 지금 이 형광색 삼각형이에요. 형광색 삼각형 보이시죠? 이 너네 눈에는 형광색으로 안 보이네. 초록색으로 보이네. 이 초록색 삼각형 보이시죠? 이렇게 된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 24래.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 갈 건데 봐봐. 이 빨간색 삼각형 보이세요? OAB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우리는. 그지? OAB 넓이는 OB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면 되잖아. OB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 있어요? 이 밑변의 길이가 4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높이로 바라본다면 높이는 얼마가 나오냐? 이 좌표 마이너스 3이니까 높이가 3 이렇게 나와. 그지? 그러면은 이 형광색 삼각형은 빨간색 삼각형은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고마워. 6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근데 이 초록색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되게 해달래? 24가 되게 해달래. 그죠? 내 머리를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여 보면 반대쪽 칩니다. 이쪽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누구를 밑변으로 보시는 거냐면 이 친구를 밑변으로 보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봐. 이 친구를 밑변으로 보는 삼각형 두 개라고 생각하면 빨간색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 높이가 둘 다 똑같지? 맞나요? 그럼 높이가 똑같으면 이 빨간색 삼각형은 6이 나왔고요. 이 초록색 삼각형은 24가 나와야 되는데, 그지? 근데 높이가 똑같으면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 b로 나와야 되잖아. 맞나요? 빨간 건 6, 초록 건 24면 요 길이 돼. 요 길이 AB 돼. AC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넓이가 4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6이고 24잖아. 그죠? 넓이가 4배가 돼야 되니까 AB 대 AC의 길이가 1대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내분점을 이었으니까 1대 4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볼 거냐면 1대 3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누구를? 선분 A, 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선분 A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A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19에서 구한 게 요 식입니다. A 값 얼마, B 값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내분점 공식 기억나세요? 1 더하기 3분의 니까 둘 다 분모 4 된 거고, 그죠? 다음 A점, C점이니까 얘네 교차로 곱해서 이런 식 나온 겁니다. 이런 거는 너네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죠?
내분점 공식이 기억이 안 나? 아니야? 말을 해줘. 비밀이야? 말 걸지 마. 왜 제 눈치를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까요? 자, 넘어갑시다. 13쪽 질문 더 없어요? 14쪽 가요. 14쪽 질문 없나요? 우리 어디까지 했었지? 내분 이거 2등분선까지 했었나 그때? 끝까지 다 했어. 끝까지 다 했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14쪽 질문 없어요? 넘어갑니까? 15쪽 질문 1번이요? 51번? (51번) 외분점 나와 있네. 아니 외분점이래. 아, 외곽의 이등분선 나와 있네. 그죠?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 기억나나요? 요 친구 대 요 친구가 요 친구 대 요 친구 요 비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계산은 조금 지저분할 것 같은데요. AB 아니에요. A5의 길이 얼마 나와요? A점의 좌표가 4,2네. 그럼 루트 16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지민아. 루트 16 플러스 4니까 루트 20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A5의 길이는 얼마? 2 루트 5 이렇게 된 겁니다. 맞나요? 뭐 길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AB의 길이는 4 빼기 3의 제곱 2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0 나올 거야. 여기가 루트 10 이렇게 나온 거예요. B가 루트가 돼도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만 봤지만 루트가 돼도 B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 대 얘의 B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2루트 5 대 루트 10인데 이렇게 바꿀게요. 루트 하나 다 넣으면 루트 20 대 루트 10 이렇게 된 거야. 그죠? 루트 10 약분하면 결국 얘네들의 B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루트 2 대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OC 대 BC의 B도 루트 5 대 아니 미안 루트 2 대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OC 대 BC의 길이의 B가 루트 2 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린 내분점밖에 안 배웠잖아. 여기도 그러면 누구 대 누구로 갈 거냐면 나는 OB 대 BC로 갈 거라고. 그쵸? OB 대 BC는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이지야, OB 대 BC는 얼마가 될까? OC 대 BC가 루트 2 대 1이라며. 그럼 OB 대 BC는? 우리 막 루트만 들어오면 막 내 고를. 자, 여기다 여기가 3 대 1이래. 그럼 얘 대 얘는 몇 대 몇이 돼요? 요거 대 요거는 몇 대 몇이 돼? 여기 3, 3, 1. 그럼 얘 대 얘는 몇이 돼요? 2 대 1. 어떻게 구했어? 여기 인 걸 어떻게 구했죠?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구했어요? 어? 안 가르쳐 줄 거야? 네. 알려줘. 어떻게 구했어? 저기가 인 거. 전체에서 빼서. 오! 전체에서 뺐다고요? 그럼 OB 대 다시 문제로 보면 OB 대 BC는 몇 대 몇? 루트 2 대? 아, 네. 네? 어? 마이너스 1. 예. 네. 대. 예, 그쵸.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된다고. 이해됐나요? 자, 계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럼
C점을 A, B라고 놨잖아. 얘를 A, B라고 놨고 B가 얼마라고?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3분 OC를 점 B가 O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0,0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대 1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된 거라고. 계산은 좀 귀찮겠지만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점이 B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루트 2네. 분모는 항상 루트 2가 나오겠죠?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A. 그 다음 1 곱하기 0이니까 어차피 0. 그 다음에 Y좌표도 루트 2가 되고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0이니까 0. 이렇게 된 거겠죠. 이게 점 B의 좌표가 된다고요. 그럼 이 값은 얼마? 3.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었나 아까? 점 B가 그쵸? 그래서 그 계산만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계산 마무리는 안 할래요. 너네들이 열심히 해보시고요. 이런 더하기 빼기까지는 선생님이 잘 못해요. 너네들의 영역으로 넘기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B가 언제나 깔끔한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나타낼 수도 없는 애들도 있다고. 지금처럼 루트 같은 게 끼면 걔네를 정수비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어쨌든 걔네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니까. 정리됐나요? 넘어갑시다. 끝났나? 그럼 질문 다 끝났나? 휴, 질문이 1시간 걸렸네. 1시간 10분 걸렸네. 진도 좀 빠르게 나갈게요. 직선 방정식은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경험한 1차 함수 그놈이잖아. 그죠? 맞나요? 많이 경험한 거 맞나? 자, 두 번째 파트가 직선 방정식이라고 나왔어요. 직선 방정식은 딱 하나만 제외하면 1차 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면 1차 함수 y 이꼴 mx 플러스 n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맞나요? 1차 함수 이렇게 나왔고 m은 뭘 뜻했고 m이 의미하는 바는 기울기였어. 그죠? n이 의미하는 바는 y절편 이런 거 다 기억나죠?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지도 기억나죠? 우리 아까 좀 전에도 문제 봤었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면은 x값끼리 빼고 y값끼리 빼서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라는 애들을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그죠? 직선의 방정식은요. 이런 1차 함수를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모든 1차 함수가 다 되는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요렇게 되는 애들. x 이꼴 a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애들 있죠.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은 1차 함수로 표현이 안 돼. 왜 그럴까? 1차 함수에서는 y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y 이꼴 mx 플러스 n이면 y를 없앨 방법이 없다고. 그지? 근데 이 직선 방정식 우리가 이거 2차 함수의 대칭축 이런 애들로 요 직선 많이 봤잖아. x 이꼴 a, x 이꼴 1, x 이꼴 5 이런 애들 많이 봤잖아. 그죠? 이 친구들은 y가 없잖아. 그래서 1차 함수로 이런 직선들은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모든 어떤 모양의 직선이든 다 1차 함수로 표현이 돼. 그래서 직선 방정식에선 얘만 1차 함수로 표현이 안 되는 애들이고 나머지는 다 1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해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다 1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그래서 x 이꼴 a 요 친구를 제외하면 그냥 1차 함수 문제랑 똑같아요. 이제 우리한테 첫 번째 주어지는 과제는 뭐냐면 이 1차 함수식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중학교 과정에서도 1차 함수 되게 많이 했다고. 점 몇 개가 주어지면 1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직선의 결정 조건 이런 거 기억나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 지민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다야. 그지? 다인아, 두 점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요? 한 개만 있어. 그지? 왜 그런지를 지금 이 함수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 이 함수 y 이꼴 mx 플러스 n에서
m과 n만 우리가 풀어야 될 정보들이잖아. 그치? m과 n만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미지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럼 우리한테 주어지는 정보도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조건, 뭐랑 뭐를 알려주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냐면 기울기랑 y절편을 알려주면 직선은 하나로 결정돼요. 기울기가 5, y절편이 3이에요. 그럼 그냥 우리 y = 5x 플러스 3 이렇게 맞춰낼 거잖아. 그지? 그게 직선을 하나로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쉽게는 안 알려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2개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주어주기도 하냐면 기울기랑 한 점을 알려줘요. 자, 기울기랑 한 점을 알려줘. 기울기가 m이고요. x1, y1을 지난대요 라고 알려준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기울기는 뭐 3으로 주어졌고요. 2,5를 지나요 라고 하는 거. 어쨌든 여기도 정보가 몇 개 주어진 거야. 우리한테 2개 주어진 거야. 이 2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라고. 이걸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y = 3x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었고 2,5 대입해서 b 값 찾아주고 이랬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등학생이 된 만큼 조금 더 유식하게 풀어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한 점을 무슨 개념으로 바라보냐면 이 한 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이차함수 배울 때도 이걸 많이 썼는데 얘를 무슨 개념으로 바라보냐면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바라봐요. 우리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이차함수에서 평행이동은 그 숫자만큼 x랑 y 값에서 어떻게 해줬어? 빼줬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도 옮겨지고 막 그랬었잖아. 대칭축도 옮겨지고. 그지? 그거 중학교 때도 했었고 1학기 때도 했었잖아요. 맞나요? 그것처럼 모든 그래프는 다 똑같아요. 원래 모든 그래프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평행이동은 어떤 모양의 그래프,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원이라든지 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든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 모든 함수 그래프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돼. 그래서 이 한 점을 지나면 얘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y에서 이만큼 5만큼 평행이동했네 라고 생각을 하면 x랑 y에서 y = 3 곱하기 x-2 이렇게 x 대신에 x-2가 들어갈 거고 y 대신에 y-5가 들어갈 거라고. 그죠? 근데 우리 보통 얘네들을 좌변에 놓지는 않잖아. 함수면 보통 y 하나만 남겨놓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건 얼마가 되냐면 y = 3 곱하기 x-2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냥 평행이동처럼 한 점을 평행이동처럼 생각해서 x에서 빼주고 y에서 빼주고 이렇게 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 = 기울기가 m이고 x축 평행이동이 저만큼이라면 m 빼기 x1 n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기울기랑 한 점을 알려줬을 때의 직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에요. 머릿속에서 이 식을 외우지 마시고 항상 기억해야 돼. 기울기는 알려준 거고 요 점만큼 뭘 했다고? 평행이동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x에서 빼주고 y에서 빼주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나요? 자, 이제 두 가지 봤어. 기울기랑 y절편 알려준 경우는 너무나도 쉬운 경우고 두 번째 기울기랑 한 점을 알려준 거야. 그죠? 그럼 이 한 점을 우리가 평행이동처럼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힘들다. 근데 앞에 반 짐도 엄청 많이 나가는데 이거 유형 9까지 10인가 11까지 나갔는데 못 맞춰 나가겠는데? 할 수 있나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신나게 나가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 그지? 난 할 수 있어요. 난 오늘 1시간 안에 이 책 끝까지 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떨고 끝내면 되는 건데 뭐. 그죠? 돌아갈게. 헛소리 그만할게. 미안. 세 번째 갑시다. 총 4개 나와. 3개 가는 거야. 세 번째는 뭘 알려줄 거냐면 2점을 알려준대요. 2점. 그래서 한 점은 x1, y1 또 다른 한 점은 x2, y2 이런 식으로 2개 점을 알려준대. 우리 근데 2점 알려주면 뭐 구할 수 있어요? 준우야. 직선에서 2점 알려주면 항상 맨날 구하던 거 있었지. 어휴 똑똑해라. 씨 기울기잖아. 그쵸?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 잘 봐. 2점을 알려주는데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면 결국 이 두 번째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기울기랑 한 점이라며. 세 번째는 2점이고. 근데 2점 알려주면 기울기 구할 수 있다며. 그치? 그럼 그 기울기만 구해서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바로 써볼게. y는 그럼 기울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얘네들 기울기 구하는 거 2점을 알려줬으니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여기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2점 중에 내가 편한 아무거나 한 점을 뭘로 넣으면 되냐면 평행 이동으로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요. 선생님 저는 x2, y2를 넣고 싶은데요. 네 맘대로 해라. 2점 중에 어떤 점이나 넣어도 상관이 없죠. 둘 중에 그냥 내가 계산하기 편한 점 아무 점이나 넣어도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개 점 2,4랑 3, 마이너스 1 지난다. 이렇게 할게. 이 2점을 지나는 애들이래. 그럼 기울기 먼저 구해준다고 항상. 기울기 구해주면 3에서 2 빼면 1, 마이너스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으니까 기울기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5 나오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5 나왔으니까 y 이꼴 여기 기본은 항상 이거야. 마이너스 5x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축 평행이동 그 다음에 y축 평행이동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한 점, 난 2,4를 넣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넣으면 끝나는 거라고. 이해되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 점을 하나 바꿔볼까요? 뭘로 하고 싶어 준우야? 아무 숫자나 네가 좀 찌르고줘. 2 컴마 4 그러면 안 된다. 5요. 숫자 하나 바꿨네. 갑시다. 여기도 기울기 구해봐봐. 그럼 2점 이렇게 나왔으면 기울기 구하면 얼마? 3에서 이쪽에서 이쪽 빼면 되죠? 3에서 2 빼면 1, 1에서 마이너스 5 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네. 그지? 그럼 이제 나는 y 이꼴 마이너스 6x 이렇게 붙여놓고 점좌표 아무거나 넣을 거. 이번엔 요거 넣어볼게. 그러면은 x에서 빼기 3, y에 빼기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우변 넘어오면 이쪽은 그대로 똑같이 보이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2점을 알고 있을 때의 직선 방정식입니다. 까리? 넘어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x절편이랑 y절편을 알려주는 경우래요. x절편을 a라고 알려주고 y절편을 b 이렇게 알려주면 나는 이 경우에도 직선은 하나로 결정돼요. 어차피 정보가 2개잖아. 그지? 정보가 2개인데요. 얘네들은 잘 봐요. 유도하는 거 한 번만 보여줄게. 한 번만. 이거 뭐 사실은 그냥 보여줄게. y 이퀄 mx 플러스 n이라는 애들이 있다고 합시다. 얘네 x절편 얼마 나와요? y절편 먼저 물을게요. y절편 얼마 나와요? 비밀 많은 녀석들 고마워. n x절편 얼마 나와요? (0이라고요) x절편이 0이라고요? 설마? 여기에 0 넣어야 x절편 구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n분의 n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잘 봐. 요 식을 살짝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변형을 할게요. 전체식을 일단 전부 다 아니 요거 요 식을 x랑 아니 미안 y랑 n이랑 이항시켜 볼게. 그럼 mx-y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나요? 전체식을 마이너스 n으로 나눠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mx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1y는 1 이렇게 나오나요? 맞아요. 그리고요 식을 살짝 할게요. 얘네들을 억지로 우리가 분모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x는 마이너스 n분의 n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여기는 그대로 n분의 y 이꼴 1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요 친구가 x절편 되는 거 보이세요? 요 친구가 y절편 되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대요. 우변이 얼마면 좌변에 xy를 놓고요. 우변에 1을 놓으면 분모가 x절편과 y절편이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y절편의 x값이 얼마인 애들이야? y절편은 x값이 얼마인 애들? 0인 애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x에 0 넣으면 이 식 지워질 거고 그럼 우변이 1이 되기 위해서는 y절편과 분모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지금 이 과정 선생님 좀 어렵고 헷갈린데? 그럼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식만 알고 있어도 돼.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그래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이꼴 1 무조건 이렇게 돼요. 우변이 무조건 1로 고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게 네 번째 식. 그래서 총 이렇게 네 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을 보통 구해요. 우리한테 정보가 x절편, y절편이 나오면 기울기랑 y절편이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y 이꼴 mx 플러스 n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그죠? 두 번째 기울기랑 한 점이 나오면 그 한 점을 평행이동처럼 생각해서 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기울기는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두 점이 나오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중에 한 점을 평행이동처럼 생각해서 두 번째랑 똑같은 방식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는 거고 마지막 여기도 되게 친절한 경우인데 x절편, y절편이 나오면 그냥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방정식 만들어주면은 그게 직선의 방정식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나오고요. 당연히 우리한테 제일 많이 쓰이고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쓰이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세 번째 게 조금 더 많이 쓰이겠지. 이왕이면 더 오래 계산을 하게 만들 거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두 점 알려주면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식 넣어서 우리 직선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얘를 1차 함수라고 안 하고 자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만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x 이꼴 a는 직선의 방정식은 되는데 1차 함수 안 된다고. 그지? 그거 말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래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번째 파트 보면은 얘네들이 꼭 식을 이런 식으로 몰아넣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전체식을 1차 함수처럼 y 이꼴 뭐뭐뭐 이렇게 y 이꼴 mx 플러스 n 꼴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좌변으로 다 때려 박는 꼴을 좋아해요. 그래서 방정식처럼 우리 2차 방정식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 이꼴 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 이꼴 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런 형태로 좌변으로 다 때려놓고 보는 걸 좋아해. 이게 1차 방정식의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얘기해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형. 그리고 y 이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표준형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 아니야. 적지도 않아도 돼요. 기본형, 표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싶어서. 전부 다 좌변으로 때려 박은 식이나 y 이꼴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오는 1차 함수식이나 우리한테 다 똑같은 걸로 보여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이 다 똑같은 모양이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를 y 이꼴 누구로 바꾸는 거를 많이 훈련해야 될 텐데 그럼 by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요. 그럼 지민아 y 이꼴 바꾸면 뭐가 될까요?
모르죠? 난 아는데.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면 좋긴 좋습니다. 요 기본형 형태를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가 되고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 된다는 걸 외워두시면 되게 좋은데, 이거 선생님 저는 인생이 복잡하고요, 할 일도 많고 나는 외우기 싫어요. 그럼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안 외워도 되는데 그러면은 기울기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이항시켜도 되고 머릿속으로 암산 쭉쭉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짜잘한 것까지 선생님이 무조건 다 외워놔 이렇게 선생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생님 저는 느리지만 천천히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난 이런 거 안 외울래요. 외웠다가 헷갈리면 그게 더 싫어요. 선생님 저는 항상 y 꼴 누구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오케이, 꼴리는 대로 하십시오. 졸려. 그 다음 평행과 수직, 요거는 우리 많이 해서 알고 있죠. 평행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y절편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y절편이 달라야 평행하잖아, 그지? y절편도 같으면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를 때가 평행.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이거 다 알고 계시나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가? 이렇게 비밀들이 막 안 알려줄 거야 진짜? 중학교 때 했냐고 이 새끼들아! 마이너스를 되는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운 거야? 아,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중학교 때 안 배워요? 수직인 두 직선은요, 수직인 두 직선 요렇게 수직이 되는 애들은요,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얘가 a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얘를 m 다시라고 하면 두 기울기를 곱하면요, m 곱하기 m 다시를 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오케이,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요거 증명하는 거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던 거 아니면 2학년 넘어가서 보통 2학년 과정 배우고 나서 이 왜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알려주는데, 너네도 이거 하던가? 거리가 똑같은 걸 이용해서 하나? 잠깐 헷갈리네. 일단 그냥 요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 와, 애들 점과 직선까지 했는데 아니구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안 했구나. 유형 12까지 나갔네. 절대 안 되겠죠? 30분 남았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계신데 너네들. 그죠, 예지야? 정신 못 차려 죽겠죠? 예지야, 말은 할 줄 아네? 가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아직 안 해도 되겠네요. 최대한 유형 한 7, 8개라도 해야 너네가 또 숙제할 것들이 있고 진도를 너무 안 밀리죠. 그래요, 갔다.